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5차시로 북방 유목민족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10에서 14세기까지는 북방 유목민족의 힘이 중원 국가를 압도하는 양상을 나타내던 시기였는데요. 10, 11세기까지는 거란족이 요를 세워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요. 12세기는 여진족이 금을 세워 중국 화북 지방을 차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3, 14세기 때는 몽골족이 원을 세워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기도 했죠. 오늘은 특히 이들 중에서 거란족이 세운 요와 여진족이 세운 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 때 북방 유목민족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100%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옆에 도표 자료를 보면 요금원이 이 세 나라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들 유목민족은 날씨가 추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 생존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풀이 메마르고 이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들은 죄다 굶어 죽어버리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시선을 남쪽 중원 국가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중원 국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들은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될 것입니다. 유달리 이 시기에 거란, 여진, 몽골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 것도 이런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거란족부터 보겠습니다. 거란족은 10세기에 야유라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분열되어 있던 거란족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유라복이는 916년에 요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야유라복이는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 북쪽의 발해를 멸망시켜 영토를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한편 야유라복이가 이렇게 만주와 한반도에서 맹위를 떨치던 시기, 중국은 5대 식국의 분열의 시기였는데요. 특히 후당의 석경당이라는 장수는 후당을 배신하고 요의 군대를 지원받아서 자신이 황제가 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족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자인 거죠. 이에 요에서는 석경당에게 즉시 군대를 파견했고, 석경당은 요의 도움을 받아서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우진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공짜는 없죠? 석경당은 자신을 지원해준 요를 위해서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요에게 떼어주게 되는데, 이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만리장성은 어떤 것이냐면, 만리장성은 중원 국가와 유목 국가를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리장성 남쪽까지 유목민족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원 국가들에게는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요는 이때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인구나 국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요는 고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고려 역시 발해처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발해를 요가 멸망시켜서 두 나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이러한 두 나라의 대립은 점차 고조되다가 결국 993년 요가 고려를 1차 침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인은 뛰어난 외교수를 바탕으로 요의 소선령을 설득해서 요와 화친을 맺고 송과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으로 오히려 강동 육주를 얻게 되었죠. 물론 당시 요도 960년 중국을 통일한 송과 일전을 벌이기 앞서서 후방의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희의 외교談판은 이러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 당시 송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 5대 식국 시절 빼앗겼던 연운 16주를 되찾는데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송과 요는 한 차례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군사 규모나 숫자 면에서는 송이 압도적이었으나 송은 요에게 거듭 패하고 전쟁의 부담을 느껴서 결국 요와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1004년에 있었던 전연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양 국가의 위치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이 되었지만 요는 송으로부터 매년 많은 세패를 받아내는 데 성공해서 큰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게 된 요는 다시 한번 고려를 2차, 3차 침략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고려는 요의 1차 침략 후 많은 준비를 한 터라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요는 더 이상 고려를 치지 못했고 송, 요, 고려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는 연운 16주를 획득함에 따라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중국의 한족, 즉 농경민을 다스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요에서는 유목민과 농경민을 따로 다스리는 지배 체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유목민은 북면 관제, 농경민은 남면 관제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한편 요는 한자를 본따서 거란 문자를 제정해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란이 세운 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서쪽에 위치해서 중국을 괴롭힌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서하입니다. 서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하를 세운 탕구투족은 원래 당의 지배에 있다가 중국이 5대 19국으로 분열하는 등 혼란기를 겪자 차차 세력을 키워서 1038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황제국이라 칭하면서 송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송은 서하와 전쟁을 벌이는데 역시 송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서하에게 거듭 패하게 됩니다. 이에 서하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서 송과 군신관계를 체결하지만 오히려 세패는 송이 서하에게 지급하는 등 큰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죠. 서하 역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서하 문자를 제정했고요. 서하는 특히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하는 나중에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워낙 몽골 제국이 서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서하의 왕릉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벌거숭이가 된 무덤 형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진족을 보겠습니다. 원래 여진족은 말갈족에서 나온 부족으로 발해의 지배층으로 있기도 하는 등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 초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진족은 12세기 초 아골타가 부족을 통합하면서 그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금을 건국하죠. 여진족의 놀라운 성장에 송은 금에게 동맹을 제의하고 금은 이를 수용해서 1125년에 요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송이 동맹 체결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세패 지급을 미루게 되자 금은 격분해서 송까지 공격하는데 송은 당시 금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게 됩니다. 금은 이후 세력을 회수 지역까지 확장해서 중국 화북 지방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금은 나중에 건국되는 남송과도 군신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금도 요와 마찬가지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많은 농경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 역시 요와 유사하게 이중 통치 체제를 운영하는데 유목민에게는 자신들의 통치 방식인 맹한 모국제를 적용했고 한족에게는 주연제의 통치 방식을 실시합니다. 금 역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지 문자를 제정합니다. 한편으로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중원국가의 통치 체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은 나중에 몽골 제국의 2대째 왕인 우구데이 칸 때 멸망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요 금 서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들은 송에 밀리지 않고 하나의 세력을 키워서 당시의 국제 정세는 중국 중심이 아닌 다원적 국제관계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 나라는 자신들의 고유 문자를 제정해서 한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 한 점도 이전 선비족이 세운 북위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와 금은 많은 한족들을 다스리게 됨에 따라서 통치 방식이 이중적이었다는 것. 요는 남면관제, 북면관제, 금은 맹한 모국제, 주연제였다는 거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 포인트 보면요. 요와 서하, 금의 성장 과정을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와 금의 통치 방식과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었죠. 그 노력들을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